식품과학과에 현재 있는 정윤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작 비즈니스 제작 기술을 이용해서 대상업종으로 개설하게 된 바실러스 서프티스를 이용하여 자율로스에서 라이브에서 생산하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대상어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간단한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최근에 개발된 제조학 DNA 기술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노믹스나 프로티믹스 같은 바이오 인포메틱스 기술들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데 그런 기술을 이용하여 세포 내에 있는 효소라든지 또는 세포 옆에 있는 원료를 세포 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트랜스포터라든지 또는 그런 같은 여러 가지 조절 기작을 다양하게 조작을 하여 원하는 성분을 생산하기 위한 셀룰러 액티비티를 증대시키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 그 원하는 생물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들이 치료될 수가 있는데 그 세포 내에 존재하는 원래 존재하는 패스웨이를 새로운 성분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를 늘린다든지 또는 효소의 액티비티를 여러 가지로 조절을 해서 그에 맞는 패스웨이를 새로 얻는다는 조건이 가능하고요. 또 원하는 성분을 얻기 위해서 메탈 플로우를 반대편을 돌린다든지 또는 플로우를 끊어서 다른 편을 돌린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들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알려있듯이 레이트 리미팅 스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메탈 플러스 어나리시스나 메탈 플러스 어나리시스 등의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레이트 리미팅 스텝을 결정한 이후에 다음에 레이트 리미팅 스텝을 엑스페리션 시켜서 원하는 성분을 얻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만들기 위한 이 라이보스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이보스의 그 물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일본 탄소의 알데알을 가지고 있는 알도스form으로서 탄소를 5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알도펜토스입니다. 또한 몰리큘러 여기서는 151고 멜탄토스는 87도입니다. 자연계에는 상당히 많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RNA, NAD 또는 코엔자임 A 같은 경우에 라이보스 네이티브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시장에서는 1997년도에는 연당 2,000을 생산한 걸로 보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0kg과 15g 정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보스를 생산을 하는 데 목적은 이와 같이 리보플라빈이라는 비타민 B12의 전구체로서 사용되어진 것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노시 모노포스페이트 같이 플레이브 인행사로도 사용되어지는 전구체로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라이보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었는데 1930년대 이스트에서 RNA를 분리한 이후에 RNA를 효소적인 가속을 내려서 라이보스를 얻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하지만 여기는 그 RNA를 얻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효율로 생산이 되었습니다. 한편 케미컬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 가지 방법 정도 개발되어 왔는데 이런 방법다 보니 생산성이 상당히 낮은 것을 보였습니다. 한편 미생물을 이용하여 라이보스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연구도 진행되어 왔는데 1966년도에는 슈도모나스 랩트리버라는 그 분주를 스크린하여 포도당에서 0.7g를 생산한 이후에 이와 같이 바질러스 서프티스 ATC251이라는 산업체에 생산하는 균주가 개발되었고 그 같은 경우는 약 95g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실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바실러스 서프티스 균주를 스크린하여 글루코스와 자이로스에서 약 47g를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아까 슬라이드에 보듯이 대부분 경우는 글루코스를 이용하여 라이보스 생산물을 연구를 했는데 우리 연구실에서는 한 17년 동안 리그노셀룰로스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어떤 부가생물을 연구하는 그런 걸 많이 수행을 해왔는데 그 대표적인 리그노셀룰로스 바이오매스 중에 아스펜을 식용수인데 아스펜을 보게 되면은 비노동량 글루칸의 45%, 자연이 한 20% 정도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리그이 16%, 나머지 아라비나나 만남 같은 경우가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루칸은 이제 글루코스가 모노머인데 글루코스를 이용해서 두 가지 성분을 이용하는 연구는 상당히 많이 되는 반면에 자연 모노머인 자이로스를 이용하는 글루코스 성분 연구는 상당히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그노셀루진 바이오머티럴스를 이용하여 두 가지 성분을 많이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잘나는 모형의 자이로스를 이용한 다양한 선물 생산이 필수적입니다. 자이로스를 이용한 두 가지 선물을 대략 살펴보면은 락티시드 같은 것도 개발이 되었고, 현재 에탄올,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자이로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연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 이외에 다른 어떤 두 가지 선물이 있을까 생각을 해서 자이로스가 오탄당인데 동일한 오탄당의 라이보스를 만든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대사 단계에 있어서 자이로스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살펴보면, 일단은 기본적인 대사 단계인데 글루코스 같은 경우에는 글라이콜리시스 패스웨이와 TCA와 전자전달계를 이용해서 NADH와 ATP를 만드는 그런 패스웨이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이런 펜토스 포스페트 패스웨이를 이용해서 NADPH 리듀싱 파워를 생산하는 이런 패스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로스 같은 경우에는 자이로스 아이소모레이즈, 자이로스 카이네즈와 에피몰레즈 아이소모레이즈를 이용하여 펜토스 포스페트 패스웨이를 이용해서 ATP 생산 이런 대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중에서 가장 PP 패스웨이와 글라이콜리시스 연결시키는 것은 여기 트랜스키톨레이즈가 있는데, 트랜스키톨레이즈를 넣어시킬 경우에는 자이로스가 PPP에서 글라이콜리시스 되는 것이 블락킹이 되면서 자이로스의 플럭스가 라이보스 5포스페이트를 추적한 이후에 라이보스 5포스페이트의 탈인산화를 위해서 라이보스가 생산되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편 자이로스를 대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ATP 일몰의 자이로스를 소모하기 위해서는 일몰의 ATP를 필요로 하는데, 이와 같은 ATP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글루코스나 또 다른 탄성 같은 것을 주입을 하여 ATP를 생산하여 이 ATP로 자이로스를 대사하기 위한 그런 보조기질로 반드시 넣어줘야 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트랜스키톨레이즈가 아까 넣었다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다른 균주를 이용해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면은, 흔히 알고 있는 대장균이라는 에스케리키아 콜라이 같은 경우에는 아로마틱 아미노스를 생산하지 않고 또 비타민 B6의 옥수수가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라이보스 생산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살모넬라 페피밀륨과 사쿠마 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콜라이 동일한 옥수수 차이를 보였지만은 라이보스를 생산하지 않았고요. 크리다박테리움 블루타모크 같은 경우에는 리블로스를 생산하는 리블로스를 아주 소량 축적하는 그런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이용하여 다음 같은 목적을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보스 생산하는 기능은 대부분 경우 바실러스 서브트리스, 바실러스 계열, 특히 바실러스 서브트리스를 이용했을 경우에 라이보스를 생산을 했는데, 그래서 제조업 이중적 기술을 이용하여 자이로스로부터 라이보스를 생산할 수 있는 바실러스 서브트리스를 개발하고, 이 개발된 바실러스 서브트리스를 이용하여 라이보스 생산을 옵티마이제이션 시키고, 다음에 과연 자이로스에서 라이보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디가 리미팅 스텝인 것을 알기 위하여 메터드 컨트롤 어널리시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스템 개발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제가 제작한 플러스는 PUNKC로서 트랜스키톨레이즈를 넣어시키고 가능하신 레지스턴스가 있는 그런 플러스를 제작을 했고, 제가 했으면 바실러 서브티스 호스트 균주라는 168 균주를 사용했는데, 이 168 균주는 지놈 시퀀싱에 이용되었고, 또 대표적인 와일드타입 바실러스입니다. 이 바실러스 이용하여 트랜스키톨레이즈가 러버된 JY200이라는 균주를 개발을 했습니다. 간단히 트랜스키톨레이즈의 디스럽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제가 제작한 PUNKC에는 바실러스 서브티스 크로모점상에 있는 트랜스키톨레이즈의 일부, N터미널 쪽과 C터미널 쪽 일부를 약 500개 정도를 함유하고 있고, 그 사이에 가능하신 진을 삽입하여 PUNKC라는 플러스미드를 트랜스포메이션 시킬 경우에 이와 같이 크로모상의 홈로스 리커비네이션에 의해서 원카피로 홈로스 리커비네이션에 의해서 트랜스키톨레이즈가 넣어가는 스킴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위하여 개발된 바실러 서브티스와 이백 균주를 배양을 했을 경우에 과연 라이보스를 생산이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부터 TLC를 실시를 했습니다. 두 가지 실리카계를 이용하고 두 가지 발색 시향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닐린 다이페닐 아민 아세톤이라는 발색 시향을 사용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이
블루클라를 보였고, 비어 같은 경우에는 나프톨 설포리엑스라는 갈색 시장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특이적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특이적으로 라이버스 같은 경우는 노란색 스팟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7번 레인을 보듯이 폴처 브러스를 로딩했을 경우에는 같은 라이버스와 같은 아르파시라는 스팟을 보였고, BL 같은 경우에는 동일 아르파시를 보였으면서 또 라이버스와 동일하게 노란색 스팟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트랜스키톨로지가 디스럽션된 이 J와 E의 균류가 라이버스 생산물을 확인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GCMS를 이용해서 기기 분석을 하였는데, 아까 했던 폴처 브러스를 아스피레이션 시킨 이후에 GCMS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약 6분의 리텐션 타임에 이와 같이 매스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시험을 했을 경우에 라이버스 스탠다드가 동일한 매스 데이터를 얻어서 제가 제작한 J와 E의 트랜스키톨로지 같은 경우는 라이버스를 생산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균주를 이용하여 다양한 표본식뿐만 아니라 일거식 배양을 다양한 배양을 이용해서 라이브 생산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내지로는 컴플렉스 MI 미디움을 사용했는데 디파인 미디움의 질소원으로 20X를 첨가한 베이스입니다. 또한 탄소원을 자율수를 이용했고, 부족탄소원으로는 글루코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과 같이 3.7리터짜리 배양 엔지니어링 발효기를 사용하였고, 배양 조건은 1리터에 30도씨 촉발 pH 6.1g의 조건으로 배양을 실시했습니다. 일거식 배양에서 띠딩성으로 주는 흑광플레토 자일러스와 흑광플레토 글루코스를 사용했습니다. 일거식 배양을 살펴보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일러스 소목에서는 일단 보조탄소원이 원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컨트롤 마이너스하고 컨트롤 분들로서 글루코스와 자일러스와 5g플레토 첨가한 배양입니다. 다음과 같이 글루코스가 급하게 4시간 정도 소모된 이후에 자일러스가 서서히 소모돼서 15시간에 모두 소모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른 전형적인 다이오시 브로스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담으로서는 아세틱 엑시드와 아세톤이 소모를 생산되었지만 약 6시간 이후에는 모두 소모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트랜스키톨로이드가 러버된 균주의 흡식 배양을 살펴보면 글루코스에 있어서는 이전 컨트롤과 비교하여 거의 동일한 속도로 소모할 수 있었지만 글루코스 모두 소모된 이후에 자율수 소모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조기질 모두 소모되어서 ATP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수가 전혀 대조되지 못한 걸 확인했고, 소량이 남아 라이보스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지 아세테이트 아세톤이 거의 동일하게 생성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라이보스 생산하기 위해서 결국 글루코스가 모두 소모된 이후에 보조 기질이 첨가되다만 자율수를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글루코스 모두 소모된 이후에 프로당을 첨가하는 일거식 배양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초기에 5g플레트 글루코스와 약 12g플레트 자율수를 첨가한 이후에 글루코스 모두 소모된 5시간 이후부터 400g플레트 글루코스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딩하여 약 5g플레트 이하로 유지하는 실험을 유지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자일러스가 점진적으로 소모하여 약 28시간 정도의 약 7g 정도로 소모하였고, 다시 재차 11분 정도 5g부터 유지하기 위하여 약 500g부터 자일러스 용액 일부를 첨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일러스를 유지했을 때 라이보스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약 10g 정도의 라이보스를 약 35시간 만에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보면은 셀메스에 있어서는 약 2배 정도 증가했지만은 라이보스 농도가 약 40배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조기를 첨가함으로써 자율수 속도가 이와 같이 10배 이상 증가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페드리치 결과가 한 가지 정도 보여줬는데 여러 번의 페드리치 결과를 이용하여 라이보스 생산에서 과연 어떻게 라이보스가 어느 정도 생산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키네틱 어널리시스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 다음은 슈도 스테디 스테이트 어썸션이라는 가정을 하였는데, 대체적으로 라이보스가 생산되는 구간에 있어서는 셀로스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글루코스 자율수 소모 속도와 글루코스 소모 속도, 또 라이보스 생산 속도가 거의 동일한 속도를 보였기 때문에 뮤가시 영이고, 그리고 메인테너스 코에피션트는 영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과정을 했습니다. 또한 피딩 솔루션 자체가 고농도이기 때문에 볼륨이 거의 변하지 않았으면서 볼륨이 콘스탄트라고 넣었을 경우에 라이보즈에 대한 플럭스는 자이로스 플럭스와 그에 대한 라이보즈 생산 이율을 곱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 육아식병에서 저희가 측정한 자이로 카이네이즈를 측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발효를 하더라도 SK 액티비티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이로스 컨전을 내고 자이로스 플럭스를 구조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자이로스 업테이크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이로스 업테이크는 바실러스 서브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PTS라고 후스코 에너파이브 트랜스포리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트랜스포케이션이 아니고 액티브 트랜스포트나 액티브 트랜스포트나 퍼실리티 디퓨전으로 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카이네틱스는 마이페리스 멘테는 키네틱스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식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식에서 Vmax와 K인 값을 구하여 우리가 원하는 맥시멈 QR 값을 D 라이브 플러스로 구하고자 했습니다. 같은 시험 결과는 다양한 자이로스 농도에서 육아식병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5에서 10g 풀리죠. 또는 15에서 20, 5에서 10 같은 다양한 자이로스 농도에서 실험하시고 외부에서 농도를 실험했을 경우에 시험 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더블레스 프로세스를 하였습니다. R스퀘어 값이 약 3나 정도 되고요. 이것을 이용하여 Vmax와 Kmax를 보여보면 자이로스 플러스의 Vmax 값은 0.4 g/셀이나 g/g가 나왔습니다. Km 값은 약 44g/L로 약 690mg의 값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이용하여 맥시멈 뒤로 아주 플럭스를 구하였는데 일드 자체는 실험실에서 4번 정도 실험했을 경우에 그 슈도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서의 Km 값입니다. 이 Km 값을 이용했을 경우에 맥시멈 Km 값이 0.35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값이 잘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까 보여드렸듯이 키네틱 방식의 대입을 하여서 이같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 저희가 실험값과 거의 유사한 값을 얻었습니다. 한편 여기서 보시면은 자이로스를 어택할 수 있는 Km 값이 약 290mg이 나오는데 현재 자이로스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연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른 것들의 트랜스포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대표적인 그런 네거티브 박테리아는 대장균의 경우에는 Km 값이 약 3%씩 13%부터 0.17까지 있고요. 다음에 그람 포지티브에서 바실러스 서브투스 유사한 바실러스 네가티브 같은 경우는 0.1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트 같은 경우에 피키아스티비티스 같은 경우는 0.5에서 3%씩 또는 사코나 세레비제 같은 경우는 약 190 정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만든 분주에 있어서는 290 정도에서 상당히 낮은 Km 값을 보였고 또 문헌조사 바실러스 서브투스는 자일란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자일란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이로스를 업데이트할 시스템은 전혀 보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와 같은 실험을 진행시킬 경우에는 약 290ml보다 낮은 값을 Km 값을 갖는 어떤 트랜스포트를 익스프레션 시키는 것이 자이로스의 라이브 생산하는데 상당히 키팩터의 힘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바실러스상에는 자이로스를 트랜스포트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이로스가 오탄다인데 자이로스 이상 아라비너스는 또 바실러스 서브투스가 특이적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I 프로테인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464개의 아미노액시드가 되어 있고 50.4kDalton과 PI가 구성된 것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RI 프로테인은 다음에 프로톤 모티브 폴스를 이용하여 아라비너스를 특이적으로 이송하는 이송체입니다. RI의 구조에 대해서는 현재 나와 있지 않은데요. 최근에 RI와 같이 액티브 트랜스포터와 유사한 락토스 포미에이즈라는 구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혹시 양쪽으로 거의 대칭을 이루고 있으면서 알파 헬스가 양쪽 6개로 하이드로포브 리전을 가지고 있어서 이와 같이 멤브레인에 인베딩된 상태로 되는 멤브레인 프로테인입니다. 그 업데이트 기자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스코어에서 포미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락토스를 가운데로 함유한 이후에 구조가 변경되어서 락토스를 스폰 내로 이송하는 이런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연 아라비너스 트랜스포터가 자이로스를 특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편지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PDG-Y12RI는 그 바실러스의 아밀레이즈가 존재하는데 아밀레이즈의 특이적으로 인테그레이션하는 벡터입니다. 여기에 RI를 피셜리에 넣는 이후에 다시 자이러스 프로모터를 붙인 이런 벡터를 개발하였고, 이런 벡터를 이용하여 다음 컨트롤 균주와 또는 RI를 발현시킬 수 있는 예와 이상 균주를 개발하였습니다. 간단히 자이러스 프로모터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나머지 만스5, 만스10을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그 라이브 바이닝 사이트 가운데 자이랄 바이닝 사이트가 있어서 자이랄 프로테인은 자이러스를 레귤레이션하는 프로테인인데 자이러스를 첨가할 경우에 이 부분에 있는 자이랄이 떨어지면서 인덕션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프로모터입니다. 그래서 PCR을 이용해서 바실러스 서브틸스에서 이 부분 이 위쪽을 PCR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PRC2RI라는 이런 벡터를 제작했습니다. 자이러스에서 인덕션되는 자이러스 프로모터와 그 밑에 RI, 바실러스 서브틸스 유레이 RI 유전자를 만들게 되었고, 한편 PDG-116이라는 플러스를 이용해서 이거는 아밀레이즈, 알파 아밀레이즈 유전자로서 유전자를 양쪽에 갖고 있는 그런 벡터입니다. 이 벡터를 이 사이에 넣었을 경우에 넣은 경우에는 그 트랜스포먼트는 아밀레이즈 액티비티를 보이지 않고 또한 이런 프로암페니콜 액티비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호스트 같은 경우는 프로암페니콜이 다르지 않고 지투의 컨트롤 균주와 RI를 한명 균주는 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고, 스타치에서 호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할로우를 볼 수 있었지만은 트랜스포먼트가 정확하게 PDG-Y12RI가 크로모즘이 삽입돼서 원카피로 삽입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곁에 제조된 균주를 이용해서 디파인드 Y 미디움에서 이건 트리프톤 암소트로이기 때문에 트리프톤을 정말한 이후에 다양한 탄소원에서 배양을 하였습니다. 배양 조건이 이와 동일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컨트롤 균주인 제어의 경우에는 자이러스를 약 5g 첨가한 배양에서 이것이 거의 세게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RI를 원카피로 발현시키는 이러한 제어 이상 균주 같은 경우에는 첨가된 자이러스 모두 성공하여 약 1.5g의 프레스메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곧 RMS를 트랜스포트할 수 있는 프로테인이 자이러스도 특이적으로 트랜스포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또한 다양한 자이러스 정도에서 여러가지 스페시픽 레이스를 확인을 하였는데, 대부분 경우 보면 3배에서 2.5배 정도의 스페시픽 브루스 레이스 증가를 하였고, 또한 스페시픽 컨디션 레이스가 6배에서 2.5배 정도의 스페시픽 컨디션 레이스 증가했습니다. 두 가지 결과를 확인했을 경우에 확연하게 RI가 RMS 트랜스포터가 자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입니다. 한편 라이보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이러스뿐만 아니라 보조탄소를 같이 첨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이러스와 글루코스를 첨가한 회복식 배양을 실시하였습니다.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약 3.5g 글루코스가 모두 소모된 이후에 자이러스가 서서히 첨가를 하여 약 18시간 반 정도로 소모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RI 프로테인을 발현하는 경우에는 글루코스가 소모된 것은 거의 유사하였지만 그 이후에 급격하게 소모해 12시간 만에 모든 첨가된 약 4.5g 자이러스 모두 소모를 해서 급격한 셀매스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 자이러스에서 라이보스라는 대사 단계 중에 한 개의 비갈 반응인데 자이로 카이네이즈라는 반응입니다. 자이로 카이네이즈의 액티비티를 측정을 하여 보았는데, 이와 같이 컨트롤 같은 경우는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증가해 0.0 유니트 밀리그램을 보였지만, 이것 RI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액티비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값은 거의 동일한 값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RI 프로테인이라는 것은 자이러스를 얼마나 빨리 억제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관여할 뿐이지 자이러스 액티비티 또는 자이러스를 대사하기 위한 아이소머리즈나 카이네이즈의 발현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라 가진 결과입니다. 한편 또 하나 이 같은 경우를 보면은 글루코스가 모두 소모되어 자이러스가 소모되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라이브 생산 동영상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글루코스 이외에 다른 탄수화물을 여러 가지 참고를 해보았습니다. 글루코스, 이와 같이 단당류인 글루코스, 플루토스, 마이너스, 2당류인 수크로스, 말토스, 또 당알코올 많이 톨솔리트, 글리세롤을 참고를 하는데 플루토스를 제외한 드라이셀메스 같은 경우는 플루토스를 제외한 경우는 대부분 비슷한 결과를 보이지만은 이제 말토스나 또 솔비트 같은 경우에는 스페시픽 SK 액티비티가 상당히 크게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글루코스의 2배 정도 나왔는데요. 왜 그런지를 살펴보기에 간단한 표식 배양을 했을 경우 이전과 동일한 글루코스와 동일한 표식 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5g 또 5g 자이로스와 솔비트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글루코스와 다르게 솔비트를 소모되면서 자이로스가 동시에 소모된 현상을 보였고 이에 따라서 솔비트를 존재하에서도 SK 액티비티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글루코스를 첨가했을 경우에는 자이로스 대사에 필요한 엔자임들은 글루코스에서 리프레션을 갖지만은 솔비트를 첨가했을 경우에는 그런 리프레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이로스 대사에 필요한 카이네이즈나 아이소메리즈 같은 것이 그 솔비트 존재에서도 대량 생성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와 같은 솔비트를 이용할 경우에 라이브 생산에 훨씬 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했던 결과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RI를 발현하는 코트롤 균주 같은 경우에는 균주보다 RI 넣은 것이 셀메스 훨씬 증가하는 것은 자이로스 펑셔널 레이시 이와 같이 3배 정도 증가됐기 때문이지만 스페시픽 SK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한 값을 얻었습니다. 솔비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그 솔비톨과 자이로스가 동시에 소모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이로 카이네즈 액티비티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모두 이용하여 자이로스에서 라이브 생산하기 위한 최적화와 또한 그것을 메타볼릭 컨트롤 어널리시스를 이용해서 자이로스 라이브스로 하는 레이드 링팅 스텝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보였던 두 가지 결과를 합쳐서 트랜스크립톨레이즈가 노업되고 RI가 발현되는 균주의 J1 이상 균주를 제작을 하였고 또한 배양 조건은 콤플렉스 MI 유디움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탄소화는 자이로스를 이용하였고 포도당 또는 솔비트를 보조 기준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배양 조건은 이전과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글루코스를 보조 기준을 이용했으니까 글루코스를 보조 기준을 이용한 유가식 배양인데 첨가된 글루코스 약 4g 모두 소모된 이후에 글루코스 용액을 이러같이 주입을 하였고 약 4g 이하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자이로스 같은 경우는 글루코스가 모두 소모된 이후부터 그렇게 감소를 하여서 이같이 소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에서 15g까지 유지를 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라이보스 농도가 약 9g/L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조 기제를 바꿔서 솔비톨, 그러니까 자이로스와 동일하게 보조 탄소에 소모될 수 있는 솔비톨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솔비톨이 소모되면서 자이로스가 소모되고 이와 같이 다량의 자이로스를 소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24시간 만에 약 17g/L의 라이보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이전에 했던 그런 트랜스키토레이즈만 넣어봤다는 균조와 트랜스키토레이즈 넣어봤다고 RI에서 트랜스키토가 다른데 그런 시스템을 비교를 하여 보면은 첫 번째 그림에서는 안 보였지만 흡식 배양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10배 이상의 라이보스 농도를 얻을 수 있었고 다음에 보조탄소로 바꾼 글루코스와 자이로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2배 정도의 라이보스 농도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역시 스페시픽 액티비티가 증가하는 것과 그로 인해서 또 RI 발현에 의해서 자이로스가 2배 이상, 자이로스의 평균율이 2배 이상 증가됐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RI에서 트랜스포터를 발현하지 않고 단순히 트랜스케이트로이드만 넣어봤던 경우는 이것이 자이로스 컨센트레이션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발효 시간이 길더라도 라이보스 농도는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자이로스에서 라이보스를 만드는 특성상에서 과연 그러면 어떤 단계가 레이트 리미팅 스테이인가를 알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 메타볼릭 컨트롤 어널리시스를 했습니다. 메타볼릭 컨트롤 어널리시스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대사 단계에 있어서 최종 산물 또는 중간 산물의 플럭스나 또는 메타볼릭 컨센트레이션이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 방법을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같이 레이트 리미팅 스텝을 결정한다든지 또는 그 엔자임 액티비티가 대사 단계에 있어서의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메터릭 컨트롤 어널리시스 MCS에는 이같이 플러스 컨트롤 코에피션트라는 모창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이 함수의 정의를 이것을 살펴보면은 최종 샘플의 플럭스의 순대된 변화를 그 대사 단계 여러 단계 중에서 일정 단계, 한 단계나 두 단계에서의 그런 그 엔자임 액티비티 변화 또는 플럭스의 변화로 나눈 값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플럭스 컨트롤 코에피션트를 대사 단계 모든 단계에 있어서 다 더했을 경우에는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또한 플러스 컨트롤 코에피션트는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갖는데 그 0에 가까울수록 그 단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 전체 플러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1에 가까울수록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값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경우는 0.3 정도 이상이면은 이곳을 조절하게 되면 증가시키게 되면은 플럭스가 크게 증가될 것이다. 이 부분이 레이트 리미팅 스텝일 것이라고 예측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이전에 했던 이것식 배양을 이용하여 플러스 컨트롤 코에피션트를 구해봤습니다. 실험은 패드 1과 2가 나왔는데 자율수 농도를 0.5에서 5의 10g 자율수 농도를 변이해 주는 것으로서 이것이 RIN 자율수 업데이트 값과 스페시픽 SK 액티비티 값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 패스웨이상에서 보시면은 자율수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업테이크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이소머레이즈 카이네이즈, 에피머레이즈, 그다음에 아이소머레이즈에서 그다음에 디포스포리레이션에서 라이보스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보는 거는 자율 카이네이즈 같은 경우가 하나밖에 없는 비가의 반응이고요. 그다음에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임의적으로 집어넣은 경우에 두 가지 것을 보았습니다. 자율 카이네이즈 같은 경우는 0.38 정도가 나왔고요. RR이 이해한 자율수 업데이트는 0.61 정도 나와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자율수 라이보스라는 레이트 리미팅 스텝인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정량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랜스크립토레이즈가 럭아웃된, 임의적으로 럭아웃된 바실러 서브틴 JY200, JY223 공주는 라이브스를 생산할 수 있었고 또한 트랜스크립토레이즈 럭아웃되고 또는 아라비아스 트랜스크립토를 반응시키는 JY223 공주 같은 경우에는 17.2g 라이브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아라비아스 트랜스포터가 자이로스를 효과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서 라이브 생산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볼릭 컨트롤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RIN 자율수 업데이트과 또는 SK 자율로스를 포스콜리레이션 시키는 SK 그 반응이 자율로스에서 라이보스로 가는 단계의 레이트 리미팅 스텝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요. 이 이후 연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자율로스에서 라이보스 반응도 중요하지만 패스웨이 하면 글루코스에서도 라이보스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조탄소뿐만 아니라 글루코스에서 라이보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질로스, 보조기질이라는 기질로스의 작용을 더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한 중에 있고요. 있습니다. 본 연구에는 주도 교수님은 서재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호텔대학교에 있는 켈빈 리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지원한 상권정부와 PhD